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올해로 42살 된 남성입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라디오로 많은 사연을 챙겨 듣곤 하는데요. 몇 년 전 겪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 매출 100억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물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품을 대행, 그리고 자동차 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넓은 집, 외제차, 좋은 회사,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30대 중반에 늦지막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회사가 휘청이던 시기에 전처와 장인어른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한 건 아니고 스스로를 진흙탕에서 건져냈다고 할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사연 들려드릴게요. 기성아, 바빠? 누나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 괜찮아, 말해. 오전에 발주 넣는 거 있어서 확인하고 이제야 좀 쉬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학교 후배 있지? 너 소개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난 아직 일하는 게 좋은데. 야, 그럴수록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남자가 자고로 가정을 가지면 더 책임감도 늘고 그래야 인생에 안정감이 생긴다니까? 네 매형 봐라. 나 만나서 팔 잡힌 거. 그래도 아직 여자 생각은 딱히 없어? 나도 내 앞가림하기 바쁜데 괜히 상처 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나 말고 우리 최 팀장 알지? 최 팀장 시켜주면 어때? 야, 이 누나가 어렵사리 소개해준다는데 해줄 때 받아라잉?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어. 얼마나 성실한 앤데. 아, 정말 귀찮게 하네. 그러지 말고 나가서 가볍게 커피 한 잔만 하고 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수 없는 거지 뭐. 아, 정말. 그럼 나 커피 한 잔만 하고 들어온다. 잘 안 돼도 나한테 뭐라 하기 없기야. 알았어. 연락해 놓을게. 약속 장소 정해지면 문자 줄 테니까 꼭 만나보기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물류회사에 취직해 일을 했습니다. 언젠간 저만의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며 밑바닥부터 열심히 경험을 쌓기 위해 취직한 곳이었죠. 그렇게 딱 6년을 일하고 퇴사해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이야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지하실에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물류창고도 없었고 모든 게 서툰 초짜 기업인이었죠.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고 연 매출 20억에 달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상황이라 안정된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누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만난 아내는 단아한 외모에 몸매도 좋고 성격도 활발한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처가댁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장인어른, 아내 두 식구뿐이었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초등학생인 시절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혼자가 된 아내를 아주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죠. 결혼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단이며 혼수, 신혼집까지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자기야,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아냐, 이번에 회사 이전하고 다 마무리했어. 이제야 좀 한가하네. 무슨 일 있어? 우리 자기가 고생이 많네. 내가 회사 그만둬서 부담이 더하지?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회사는 내가 관두라고 한 거잖아. 내가 벌 만큼 벌고 당신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난 당신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싫어.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남편뿐이네. 다름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말해봐. 내가 직장 다닐 땐 아빠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회사 그만두면서 못 드리고 있거든. 아빠가 교직 생활 오래 했어도 나 키우느라 딱히 모으신 것도 없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큰돈 들어가고 집장만 하신다고 다 거기에 올인하셔서 좀 힘드신가 봐. 아, 그랬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빠 용돈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얼마 드리면 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고혈압 있으셔서 경비 일도 그만두시고
일자리도 없으신가 봐. 그나마 연금 조금 나오는 거. 그거에 용돈 보태면 혼자 사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거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내가 매달 초에 장인어른 계좌로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내줄 열심히 할게.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현금 예단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교직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축의금도 꽤나 들어왔을 건데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해보고 회사를 관두라고 하고 어찌 보면 수입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어려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남겨주신 유산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을 진짜 아버지처럼 잘 대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회사를 관두고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을 하며 자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고 싶던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하게 해주었고 한도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카드를 주고 편히 쓰라고 일러두기도 했죠. 그런데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쇼핑을 즐겨 하게 되면서 온갖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쓰라고 준 카드이긴 했지만 과소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았달까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얼마를 쓰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9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뭐 산 거야? 아, 그거? 이번에 시사 신상백 하나 사고 화장품 떨어져서 세트로 사고 친구들 만나서 호캉스도 다녀왔잖아. 그래서 조금 나왔을 거야. 왜? 아니 쓰는 건 뭐라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서. 왜? 내가 너무 많이 써? 자기 요즘 회사 힘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적당히 쓸 필요가 있다고. 솔직히 9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과소비한다는 거야? 당신이 마음껏 편히 쓰라며. 그래, 그랬지.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라 이거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한 달에 900만 원은 좀 심했지. 나도 펑펑 써도 2, 300만 원인걸? 아, 알았어. 안 쓰면 될 거 아냐. 거참 되게 빡빡하게 구네. 누가 보면 내가 재산 거덜내는 줄 알겠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요즘 장인어른은 연락이 잘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아, 아빠? 해외 다니시느라 정신없으시지. 해외? 와, 여행도 다니시고 좋다. 우리보다 젊게 사시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골프 원정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 아빠 나보다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여행은 안 다니잖아. 자기도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래. 나야 사업이 아직 안정된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기회 봐서 같이 여행 가자. 정말? 친구들이랑 가도 돼? 안 그래도 이번에 유럽 가자고 그러던데. 나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장인어른이 큰돈 필요하시다고 하셨거든. 나중에 되돌려 주실 돈이라고 하시면서. 투자? 그건 처음 듣는데? 매번 고맙네. 자기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달라고 해. 이따 퇴근하고 봐.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제가 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고스란히 매출에 타격이 가해지더라고요. 매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저와 계약했던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잠정적인 업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저도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사업의 규모를 벌려보고자 창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쓴 상태여서 재정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새로운 투자처를 구하러 수소문했지만 회사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 15명 중 절반이나 인원 감축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월급을 지급하기 빠듯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된 사업권은 위약금도 지불해야 했기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내와 장인어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지나친 사치를 부리고 계셨습니다. 욕먹을 거 알지만 아내가 쓰던 카드를 정지시켰고 일정 금액을 정해 생활해야 할 정도로 빠듯해졌어요. 그러자
아내와 장인어른은 태도가 급변해 저를 매일같이 닥달해댔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툭하면 이것 좀 사달라 저것 좀 사달라 해대는 통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죠. 여보, 나 돈 좀 줘. 그리고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계속 투자처 알아보고 떠벌려 놓은 일 해결하러 다니지. 아니, 미치겠네. 내가 오늘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무슨 일인데? 내가 오늘 백 하나 사려고 갔더니만 카드 결제가 안 되네. 자기가 지난번에 정지시킨 거 말고 다른 카드도 그렇고 한도만 낮춰서 다시 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이 못 돼. 비상금 털어서 위약금 메꾸고 하느라 돈이 없어.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회사가 어느 지경인데 그러는 건가?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회사까지 찾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아빠. 짜증나 죽겠다니까? 내가 백화점에서 쪽팔림 당한 거 생각하면 아주 수치스러워 죽겠어. 여보 미안해. 장인어른 지금 회사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요. 코로나 여파가 크네요. 내가 자네 능력 보고 결혼시킨 건데 이런 순환을 겪게 하다니 자네한테 실망이 크네. 죄송합니다. 회사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저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자네였으면 밤낮 없이 일해서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켰을 거야. 내 딸 어디 가서 기죽는 꼴 못 보네. 아, 됐어. 아빠 그만해.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아빠까지 왜 그래? 여보, 긴 말하지 말고 지금 한 300만 입금해줘. 나 그 백 꼭 사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뭐 들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나 지금 바쁘니까 집에 가서 봐. 뭐? 야. 가끔 보면 아내는 철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데도 제 말을 듣기는커녕 결국 끝은 돈을 달라는 말로 끝내더군요. 저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게 뭐냐면 제 밥값 아끼느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고 투자처 찾아다니며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것 말고는 일절 쓰는 돈도 없었어요. 자동차 기름값 아까워서 기차, 버스 타고 다니고 심지어 휴대폰 요금제도 제일 금액이 적은 걸로 바꿨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이 살아보니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장인어른 말씀처럼 내 식구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나 장인어른은 제 수고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치 부리기에 진심이었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저 누나와 매형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말고는 크게 위안이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기성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제가 박기성입니다. 누구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전 희진 씨와 교제 중인 한도용이라고 합니다. 희진 씨랑 결론이 났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희진이요? 희진이는 제 아내 이름인데 제 아내랑 교제 중이시라고요? 네, 저 이희진 씨랑 3개월 넘게 교제 중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도 있고 시간 쓸 거 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희진 씨랑 헤어져 주세요. 저희 서로 사랑합니다. 이혼해 주시면 바로 결혼할 거예요. 그쪽 보니까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데 희진 씨 평생 거지같이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저기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지금 저한테 너무 당당한데?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죠. 그쪽이 이혼만 해주면 금방 해결됩니다. 빨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이혼하세요. 어이가 없네. 이보세요. 그쪽 지금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알아? 반말하지 마시고요. 희진 씨가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줄 알게요. 지금 누구더러 이혼하라 말아야? 어이가 없네. 남의 가정 파탄 낼 시간에 자기 관리나 좀 하세요. 네? 그쪽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데
희진 씨 고생시킬 생각 말고 놓아줘요. 더 신사적으로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 성격이 그렇질 못해서요.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이야기 안 하면 어쩔 건데? 우선 아내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세요. 불륜남 주제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시던가요? 여보, 이게 뭐야? 한도용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왔어. 아는 사람이야? 알면서 뭘 물어? 도영 씨가 자기한테 연락했네. 도영 씨? 어이없네. 저 사람이 하는 말로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던데, 맞아?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당신한텐 미리 말 못했는데 우리 이미 갈 때까지 갔어. 뭐? 당신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고. 그런데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뭐가 그렇게 인정이 빨라?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그럼 당신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랑 평생 고생하면서 살라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말했잖아. 금방 사정 좋아질 거라고. 내가 새벽 일도 하고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두고 바람이라니 이거 장인어른도 아시는 거야? 자네, 너무 흥분하지 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하지.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전 절대 이혼 못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던데 자네는 회생 불가더구먼. 내가 이미 알아볼 대로 다 알아봤어. 자네 예전처럼 회생하려면 좋게도 몇 년 이상인데 그 기간 동안 내 딸 개고생하는 거 나 못 보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애도 없을 때 깔끔하게 헤어지게 알겠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가? 사업한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부자 사위 새로 들여야 하니 곱게 이혼해주게. 이미 작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그 말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뭐 해볼 테면 해보게. 그럼 빠른 시일 내로 서류에 도장 찍고 마무리 합세. 자네 사정이 딱하니 딱히 위자료는 안 받겠네. 수고하게. 내연남에게 연락이 온 걸 필두로 장인어른은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고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멘탈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이 배로 커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까 싶었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더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뭐가 그리 좋은지 아내와 장인어른은 잘 살라는 비웃음 섞인 덕담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계기로 그 누구보다 더 잘 살겠노라고 수백 수천 번 다짐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잠까지 포기하며 계약을 위해 거의 전국을 떠돌다시피 했죠. 다행히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여러 기업에서 연락을 주기 시작했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사 운영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수출 제재가 해제되면서 제 사업에도 여러 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물류 산업 대전에 저희 회사가 물품 보관 서비스 분야에 참가를 했는데 여러 기업에 눈도장을 찍었는지 여러 유명한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서도 계약을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회사가 바빠지면서 예전 직원들도 다시 근무하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었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기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샌가 잊고 지내던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이혼한 아내와 장인어른이었죠. 자네 잘 지내나? 어쩐 일이시죠? 저한테 더 볼 일이 남아있으신가요? 허허, 그동안 잘 지냈나?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자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보았네. 덕분에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 요즘 성공했다며? 비서팀도 새로 뽑았던데? 사무실 전화하니까 미연 씨가 받더라. 아주 성공했지. 이게 다 당신이랑 장인어른 덕분이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그럼 혹시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내가 왜?
사실 그때 그 놈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네. 잘 나가는 금융계열 회사 다니면서 땅 부자라고 우릴 속였어.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내 실수야. 그러니 우리 희진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는가? 네, 싫은데요. 에이, 여보 너무 단칼이잖아. 생각이라도 해보고 대답해야지. 너무 급할 건 없지. 자네 서운한 마음 이해하네. 요즘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예전처럼 잘 되고 있는가? 쓸데없이 오지랖 피시네요. 회사는 잘 굴러갑니다. 다음 달에 사무실 이전도 하고요. 연 매출은 100억 정도 됩니다. 왜요? 이제 다시 잘 된다고 하니 저랑 잘해보고 싶으세요? 나 그렇게 속 보이는 사람 아니네.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진짜 예나 지금이나 미치신 건 변함없으시네요. 생각도 참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왜 돈을 빌려드려야 하죠? 아, 답답해. 그놈이 우리 돈 다 들고 날랐다고. 강남에 건물 투자해준다고 인생 역전할 거라고 해서 전 재산 다 몰아줬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은행 대출까지 한 상황이고 내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지금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네. 아이고, 역시나 돈 때문에. 제가 호구로 보이시나 봐요. 그쪽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못 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정말 매정하다. 그럼 그때 못 받은 위자료라도 줘. 100억씩이나 매출 내는 사람이 몇 천만 원은 껌이잖아. 안 그래? 야, 이년아. 내가 짱구냐? 네가 위자료는 안 받겠다며. 긴 말 필요 없어.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보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던 어쩌던 알아서 하세요. 짜증나니까 연락하지 말고. 그 뒤로도 아내와 장인어른은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거침없이 차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회사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위자료 주는 셈치고 돈 1,000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거든요. 저는 법원에 아내와 장인어른을 상대로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니 저한테 대놓고 연락은 못 하더라고요. 종종 사무실로 연락이 오긴 하지만 직원들도 저와 힘든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이라 그냥 내내 하고 말고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통장까지 가압류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늦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디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고 아내는 공장에 취직해 3교대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족족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하네요. 평생 놀고 먹을 생각으로 돈만 쫓아가다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다 못해 터져버린 꼴이 된 그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받을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가차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들이 절 버린 것처럼 저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덕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졌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테지요. 제가 이혼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제일 중요하게 느낀 건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희망과 행복의 씨앗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힘들수록 서로를 보듬어주고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이 많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